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주제통합적 읽기 중에서 세 번째 주제통합적 읽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소비를 주제로 해서요 우리 읽는 거예요. 다 바로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이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해요. 보시면 페이지 30페이지부터요 넘어가서 그 옆에 이제 32페이지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주제통합적 읽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글 바로 무엇입니까?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들어가 봐요. 이 글은요 갈래가 설명문이에요. 우리 설명문이라고 한다면 글의 형식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글의 형식은 여러분들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머리말, 본문, 맺은말의 이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설명문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은 이제 설명문이니까 바로 이제 머리말, 본문, 맺은말의 구성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를 펼치시면 이제 나와있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하고 이제 작가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영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30페이지 여기 교과서 보시면 작가가 나와 있어서 작가를 이렇게 보시면 이 작가요 바로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좀 넘겨볼까? 이쪽으로 좀 당기려고 이렇게 안 당겨지네. 내가 당겨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작가를 보시면 작가의 직업이 뭘까요? 보시면 여러분들 심리학자죠. 소비 심리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바로 이 글에서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명품을 소비하는,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글을 엮어서 읽는 거였잖아요. 이 글도 역시 소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엮어서 읽고 있답니다. 그럼 소비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바로 어떤 소비 중에서도 바로 명품 소비에 관련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요. 명품을 사는 그 소비 심리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품을 사는 그 소비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심리. 그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목 볼까요? 명품, 집착.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거에 광적으로 이제 열광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품을 사긴 사는데 그 명품을 소비하는 거에 자체에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명품을 사고 있는데 우울해요. 우울한 한국인의 그 초상,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머리말 부분부터 들어갑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했죠. 이 산다가요 바로 살다 있죠. 리브 요거 하고요 바로 구매하다에 살다 있죠. 바이. 이거에 지금 똑같은 표현이네요. 음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로 산다. 리브 한다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구매한다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결국에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행위이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나 최신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상하다. 오히려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왠지 불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죠. 문제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행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식이에요. 바로 필자가 생각한 문제의식은 바로 뭔가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줄 쫙쫙 서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보시면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죠? 자, 구체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믿을만 하다고요. 나의 이 의견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믿을만 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 믿을만 하다라는 거야.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어쨌든 조사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고가의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도에 5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5조 본 적 있어요. 엄청난 가격이네요. 자, 그러니까 고가의 사치품을 사는 그 시장이 5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조씩이나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조씩이나 구매를 한다는 거야. 자, 볼까요?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 산다가 리브일 수도 있고 바일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명품 시장이 5조 원에 육박한다면 5조씩이나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데 그럼 5조만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될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잘못 눌렀네요. 이상한데. 자, 그럼 이 사람이 심리학자라고 했었죠. 성영신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소비 행동의 기저의 밑바닥에는 바로 그 명품을 소비하는 밑바닥에는 과연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걸 봤을 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명품을 소비하는 그 심리를 파헤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문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렇게 왔어요. 아까 너무 뒤로 갑자기 잘못 눌러가지고. 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과시소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과시소비가 무엇이나요? 우리 알 수 있죠. 과시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면서 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우리가 이제 과시소비라고 하죠. 내가 사실 능력이 뭐 이제 100원 정도 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얼마를 쓴다는 거야. 100원밖에 못 쓰는데 사실 내 능력은 얼마를 쓴다는 거예요. 막 3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과시소비입니다. 자, 자신의 그런 이제 살 수 있는 자기가 진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이제 과시소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땡 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의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신의 수입.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5천만 원짜리 고급 자동차 이런 거를 샀다는 거예요. 와우. 자, 이게 과시소비를 한 예가 나타나 있죠.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내심 부럽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 멋진 차를 타게 되면 나 자신조차 멋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자,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나서 얼마간은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 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그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 유지비 많이 들죠. 기름값도 많이 들죠. 또 그리고 엔진 같은 거 갈아주려면 또 돈 들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또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자. 너무 고급 자동차다 보니까 막 차를 사용할 일도 뭐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또 차를 잘 안 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차를 별로 안 타는데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차를 산 거야.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지.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일도 별로 없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돈만 많이 들고 탈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잘못 샀나 보다. 나 이거 괜히 샀네. 이런 식으로 후회했다는 거야. 바로 무엇을요? 내가 고급 자동차를 과시 소비한 것을 이제 후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꾸 뒤로 넘어가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글 바로 이제 밑에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글 뭐라고 했어요? 명품 소비에 대해서 그 심리를 파헤치는 거야. 왜 명품 소비를 하는 거지? 왜 샤넬, 프라다, 디올 이런 걸 사는 거지? 이거예요. 자, 그 심리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여기 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개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명품을 소비하는 그 심리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야? 자아존중감이 있다는 거야. 자, 자아존중감이라는 거 무엇일까요? 자, 옆에 설명이 다 나와 있네요. 자아존중감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 핑크색 부분이 바로 자아존중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요. 자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좀 멋진걸? 이런 뭐예요? 바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바로 자아존중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이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다라는 경우예요.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잖아. 난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죠. 선생님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죠. 선생님도. 약간 이럴 때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높게 되면 내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죠. 와,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게 순환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높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긍정적이죠. 와, 너무 좋아. 이렇게.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나 좀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연두색 부분을 보시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경우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자,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별론 것 같아. 그럼 불만족스럽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죠.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감이 낮아지죠. 그럼 계속 이게 순환이 돼요. 계속 불만족스럽고 자신감은 낮아지고,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경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면 불만족스럽고 낮은 자존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의 경험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바로 우리 명품 소비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자 여러분 여기 단어 하나 알아둡시다. 고양, 이거 야옹 이게 아니에요. 자, 고양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고양 높을 꽃자에 오를 양자죠. 높이 올라간다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알겠죠? 높이 고층 빌딩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높은 층계에 있는 높은 층을 가진 빌딩을 고층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자가 높을 꽃자예요. 높이 이렇게 꼭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올리고 싶다. 고양 하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람은 자신을 고야 이렇게 내 평가를 올리고 싶어 이렇게. 자, 그래서 높이 나를 올려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바로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없애버리고 빨리 내 자신을 올리고 싶어. 자, 그럴 때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와있죠? 비교적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게 물건을 통해서 바로 명품 소비를 통해서 바로 나의 자존감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 또 하나 있죠. 자, 볼까요? 바로 물적 자기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사회적 자기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겠어요? 물적 자기라는 게 무엇이냐? 또 뭐냐? 사회적 자기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물적 자기가 무엇이냐? 자, 일단 물적 자기의 뜻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물적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여기에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 보시면 31페이지를 보시면 보충자료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물적 자기 설명이 돼 있죠. 볼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자기 셀프 개념의 하나로 소유물로 여기 나와 있죠.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유물, 내가 소유한 것이라는 것은 신체일 수도 있고 의상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집, 즉 이런 것들을 가진 자신의 물리적인 모든 것을 일컫는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자신을 묘사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물적 자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빨리 내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 고양하고 싶고. 자, 쉽게 고양하는 방법이 뭐라고? 바로 첫 번째 물적 자기를 통해서라. 아까 물적은 뭐라 그랬죠? 물건이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쉽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그 물건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난 좀 별론 것 같아. 자, 그럴 때 내가 샤넬 가방을 샀어요. 내가 디올 가방을 샀어요. 자, 그러면 어떠겠어요? 이것은 나다. 디올 가방을 가진 건 나야. 샤넬을 가진 사람은 나야.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서 슉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뭐를 가지고? 물적 물건을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통해서 자존감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가지게 되면, 샤넬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을 가지면 마치 내가 샤넬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물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표현되는 거. 자, 이것을 이제 물적 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소유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존감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또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나의 낮은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물적 자기,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자기예요. 자, 사회적 자기 볼까요? 사회적 자기를 가지고 또 내가 쉽게 고양할 수가 있는데, 내 낮아진 자존감을 쉽게 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서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존감은 상승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자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무리다. 자, 그럼 그 무리 안에서 자신감을 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무리 안에서, 이 어떤 무리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에게 없는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착하는 게 뭐겠어요? 한정판. 이것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어요? 뭐 한정판, 뭐 시계, 아니면 아직 출시가 안 된 아이패드,
아직 출시가 안 된 뭐 아이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내가 소유하는 거야. 자, 그런 걸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우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뭘 받게 돼? 인정을 받게 되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의 낮았던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된다고? 고양 올라가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남들의 인정을 통해서 우와 인정을 통해서 나의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나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기를 통해서 바로 뭘 높일 수 있는가?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낮아진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제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슉 올리는 물적 자기 방법이 있고요. 또 인정을 받아서 슉 올리는 사회적 자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정의된 걸 한번 볼까요? 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예요.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 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난 좀 별론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올릴 수가 고양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양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고양 올릴 수 있다고요? 바로 물적 자기의 방법과 바로 사회적 자기의 방법으로 올릴 수 있다고요. 물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가지고 여기 나 스스로를 묘사하는 거. 샤넬을 가지면 내가 샤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로 나를 표현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비싼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명품 같은 거 샤넬, 디올, 프라다 아니면 멋진 게임 뭐 이런 거 비싼 게임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어떻게 물건을 가지죠. 물건을 가짐으로써 나의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물적 자기를 이용해서 나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거구나. 자, 사회적 자기는 뭐냐?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 어떤 무리죠. 무리 안에서 뭘 받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인정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정판을 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직 가지지 않은 출시되지 않은 내가 아이폰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어떻게 우와 인정을 하게 되죠. 가지고 가면. 자, 그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어때요? 그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우와 나의 뭐가 올라가게 된다고. 바로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자기를 사용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나를 슉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물적 자기나 사회적 자기 이 모두 다 뭐예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자아 존중을 빨리 고양시킬 수 있는 바로 두 가지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 이어서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간 사회적 자기 요거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와 대단한데?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자기가 잘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나와있죠? 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한정판 남이 가지지 못한 거 한정판 아이폰을 샀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가야죠. 학교에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높이 손을 쳐들고 보여줘야 돼요. 얘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과시를 해야 돼요. 봐라 과시.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을 지금 끌어들여서 여기서부터 심리학 이론을 끌어들여서 바로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심리학에서는 하고 나왔죠? 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 여기 나와 있죠? 자,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위를 상승하려는 욕구, 욕망을 어떤 가지고 있는 동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바로 이론이 바로 뭐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어떤 욕망, 욕구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한번 이렇게 내가 나눠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 인간의 욕구가 어떤 단계 같은 게 있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유명한 이제 5단계의 욕구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외우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뭐 외울 때 많이 외웠으니까 이 선생님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범대를 가거나 뭐 아니면 심리학 뭐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나 인문 쪽으로 가면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한, 여기 사, 존,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암기했던 거예요. 생한사존자. 뭐 이렇게 생한사존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필요한 요건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어떤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욕망이라는 거야. 그럼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생한사존자죠? 그러면 안전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안전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죠. 아까 같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러러보는 거, 이제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다 충족이 되게 되면 사람은 이제 자아실현을 하고 싶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충족되면 이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를, 이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더라. 그리고 위에 갈수록 이 자아실현 욕구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더라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위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요 지위,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위로 가고 싶어. 안전을 가지고 싶어. 안전까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공감을 받고 싶어.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 이게 다 되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존중을 받고 싶어. 존중을 받게 되면 자신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지위가 상승된다고 하는 거죠. 위로 윗단계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동물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싶다고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길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방금 얘기하죠? 아래 단계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윗 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싶지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요. 계속 위쪽으로 추구하려고 한다고. 누가? 인간이 그렇다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뭐예요? 바로 명품 소비를 통해서 지위 상승 욕구를 어떻게 한다고? 충족하려고 한다. 아까 명품 소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이런 거 하게 되고 우러러 보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때요? 보시면 생리적인 먹고 사는 것보다는 또 안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때? 좀 더 위쪽의 욕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5단계의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명품 소비를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받게 돼요? 남들이 우와 하게 되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죠? 남에게 존중을 받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품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5단계에서 5단계로 점핑이 가능하잖아요. 지상승이 한 번에 이렇게 샥 또 올라가잖아. 자, 이렇게 명품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상승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2페이지를 펼치고 본문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이라고 돼 있죠. 뭔가 유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가 보네요. 자, 볼까요?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동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유행에 따른 소비라든지 이제 관계주의 문화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관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무리에 끼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무리에 끼고 싶어 하죠. 그 왜 그래요?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잖아. 자, 여러분들 그 친구의 무리에 끼고 싶죠. 어떤 여러분들 대학교 지금 가고 싶죠. 그 대학교 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대학 안에 무리에 끼고 싶죠. 자, 이렇게 한국은 대체로 어떤 관계 같이 함께하는 거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어떤 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가, 쟤는 어떤 친구와 같이 어울리는가,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한국 사회가.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쭉 보시면 그것은 관계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 이게 바로 관계주의 문화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좋은 점은 무수히 많다.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서 단점이 더 쉽게 떠올려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계의 힘이 클수록 자, 관계의 힘이 클수록 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인데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동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조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볼까요? 자, 동조. 자, 여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빨간색부터 쭉 볼게요. 자, 개인의 자유의지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공부하려고 했어요. 나는 공부를 하려고 했어. 자, 그래서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엄마가 갑자기 그 순간 얘기를 하죠. 야, 딸내미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아이씨, 공부 안 해. 확 덮어버리죠. 책을 덮어버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닌 게 되잖아요. 공부가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관계주의 문화에 속하게 되면 자유의지가 잘 될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파란색 모자 별로 안 좋아해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무리에 꼈어요. 친구 무리에 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꼈더니 아니 세상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파란 모자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모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근데 별로 파란 모자 안 좋아하는데. 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의지는 어떤 거예요? 파란 모자를 안 좋아하는 게 내 자유의지야. 하지만 관계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면 그 안에서 내가 파란 모자 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살 수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 다 사는데 안 살 수가 없다라고. 그게 뭐라고? 관계주의 문화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에 어떻게 된다고?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단점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동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집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흐름에 그냥 우리가 맞추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다 이거 하니까 그냥 해. 그러니까 나는 짧은 치마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런데 내가 들어간 친구들이 다 짧은 치마만 입어. 그럼 내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마를 짧게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뭐겠어요? 바로 내 의견 따위보다 어떤 게 있어요? 집단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게 동조야. 알겠죠? 자, 그거 단점이라고. 관계주의 문화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 걸음 써놓은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가 관계주의 문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의 의견에 따르게 되더라.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동조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서 볼 텐데 이런 동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행에 따른 소비 많이 하시죠? 선생님도 진짜 많이 하죠. 자, 볼까요? 자, 동조 행위 이렇게 집단의 흐름에 내가 맞춰지는 그런 동조 행위는 바로 어디에서 잘 나타난다고? 소비 현장에서 극명한다는 것을 아주 눈에 띄게 잘 드러난다는 거야. 바로 소비 현장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에서 동조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거의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해요. 볼까요? 자, 무언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TV에서 이제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이 유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이 유행을 하는데 그 옷이 막 타이트한 옷이야. 막 이런 게 유행을 해. 근데 나는 사실 타이트한 옷 별로 안 좋아해. 난 딱 붙는 옷 별로 안 좋아해. 약간 헐렁하게 입는 게 나의 스타일이야. 자, 그런데 TV에서 그 딱 붙는 옷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있죠?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을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럼 내가 그 딱 붙는 옷을 안 사면 어떻게 돼? 왠지 유행에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행에 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붙는 그런 옷을 사게 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난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어.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유행에 따른 소비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유행에 따른 소비가 바로 뭐예요? 바로 동조 현상이 이제 소비에서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가게 된, 집단의 그 의견에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뭐겠어요? 그 유행을 하는 그 집단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가지는 또 않는데 이게. 자, 이러한 동조 소비가 집단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소비가 만연은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소비를 할 때마다 집단의 의견에 계속 따라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의 줏대가 없어지겠지. 나 자신의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산다겠다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만 계속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어떤 내적 기준을 세우고 난 아이스크림을 살 거야. 나는 파란 모자를 살 거야. 이런 기준이 없어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 그렇죠? 계속 유행에 따른 소비만 하고 계속 집단이 하는 대로만 사게 되면 내 의견 따위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내 의견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지 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게 이제 동조 소비를 하게 되면 바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자,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내가 파란 모자를 샀어. 이거 잘 산 걸까? 이거를 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지.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들면 그래 잘 샀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동조 소비를 계속하게 되면 내가 파란 모자를 샀을 때 어디서 확신을 얻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확신을 얻고 다른 무리에게서 확신을 얻고 싶은 거죠. 그 무리에 가서 잘 산 거 맞겠지? 이렇게 확인을 밖에서 얻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욱더 큰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지고 계속 이제 나중에 질문을 던졌으니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제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셀까? 어떤 사람이 유행에 잘 따라갈까? 질문을 던졌죠? 그럼 답이 나오겠죠? 어떤 답이겠어요? 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서 유행에 덜 민감한다고 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자아가 강하면 어때요? 내 자아가 강하면 옆에서 아무리 빨간 모자를 산다 한들 나는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파란 모자가 더 멋있는데? 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절대로 빨간 모자 안 사겠죠. 내가 파란 모자가 더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가 강하다면. 그렇죠? 근데 자아가 약해. 잘 모르겠어. 자아가 약하다.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빨간 모자를 잔뜩 사면 빨간 모자를 사는 게 멋있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유행에 더 민감하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논리에 따르면 뭐라는 거야? 자아가 약한 사람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조금 더 유행에 더 민감하게 되더라. 바로 집단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어떤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그런 낮아진 자신감을 고양 또 나왔죠. 고양이 아야 야옹 이거 뭐예요? 위로 올리는 거죠. 높이 올리는 거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과시소비를 한다라고 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남들이 다 아까 사회적 자기처럼 우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낮은 자존감이 쉽게 고양하게 돼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행에 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아가 약하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해. 내 자아가 약하고 유행에 자주 따르는 사람은 자아가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존감이 어떤 사람이라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까 그 자아가 약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어디에 따라간다고? 유행에 따른 이런 소비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된다고? 바로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남의 의견에 막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글은 갈래가 뭐라고요? 설명문이에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멸말, 본문, 맺은말의 형식을 지니고 있죠. 자, 제재는 명품 소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는 바로 과시하고 동조 이런 개념을 통해서 명품 소비 왜 하는 것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과시소비, 바로 동조를 하는, 동조하는 행위의 원인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네요.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머리말, 본문, 맺은말인데 여기서는 본문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자, 그럼 보면 머리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한 화제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5조씩이나 이런 식으로 명품을 사던데, 그러면 5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5조씩이나 구매를 한다면 5조만큼 행복해야 될 텐데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화제를 제시했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럼 그 하는 심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화제를 제시하면서 머리말이 나왔네요. 자, 본문 첫 번째에서는 바로 이제 과시소비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쉽게 올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고요? 물적 자기의 방법, 물건을 통해서 올린다. 사회적 자기, 사회적으로 사람들 사회의 물이 인정을 받아서 빨리 올린다. 이런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렸구나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유행에 따르는 동조 현상으로서의 소비가 바로 본문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더라. 관계주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다 보니 뭐가 잘 일어난다고? 동조,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동조 현상이 잘 일어나더라. 특히 동조가 잘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소비 중에서도 유행에 따른 소비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바로 자아가 약하고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소비를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게 바로 결론이 됐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답 이제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겠죠? 3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문제 나와 있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정리해보자. 이제 우리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다고요? 자아가 약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조사 이거 다 했네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이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